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수출은 1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1에서 10월 누적 기준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한 5,658억 달러를 기록했고 15대 주요 품목 중 9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1위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역대 최대 수출인 1,15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위 수출 품목인 자동차도 591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선박은 전년 대비 20.2% 증가한 200억 달러를, 컴퓨터는 67.6% 증가한 10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무역 수지도 1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출 동향 점검 회의를 개최한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다며 대외 교역 환경을 정밀 진단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주력 품목을 위주로 좋은 수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각종 위험 요인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 차관은 트럼프 리스크를 언급하며 기회 요인은 살리는 방향으로 기업들의 수출 활동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관이 원팀으로 긴밀한 소통과 면밀한 상황 점검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7천억 달러 수출을 목표했던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 수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최대 수출 기록은 2022년 6,836억 달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안와르 말레이시아 총리가 반갑게 악수합니다. 윤 대통령이 내년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한국을 공식 방문한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정상은 먼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도발과 어북 불법 군사 협력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특히 안와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우리나라에 FA-50 경공격기 18대를 도입한 말레이시아와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말레이시아가 히토류 등 핵심 광물 보유국인 만큼 공급망을 위한 협력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5년 만에 협상이 재개된 양국 간 FTA 협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2025년까지 양국 FTA 타결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양자 관계를 넘어 한 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정무, 안보와 경제, 문화, 교육, 관광, 지역, 국제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눈여겨볼 만한 게 한 말레이시아 FTA입니다. 두 정상은 FTA 타결의 속도를 내자는 데 뜻을 모았는데요.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에서 한국과 세 번째로 교역량이 많은 국가입니다. 말레이시아 국내 문제로 2019년 FTA 협상이 중단됐다가 올해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협상이 재개되면서 양국은 FTA 범위를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 디지털, 바이오 등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협약과 관련해서 눈여겨볼 만한 분야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핵심 광물 협력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히토류 매장량 세계 9위 국가입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업무 협약을 통해 핵심 광물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무역과 투자 사업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분야에선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협력 MOU와 파리협정 제6조 협력 MOU가 체결됐는데요. 우리 정부의 무탄소 에너지 구상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수소 산업을 집중 육성 중인 양국이 그린 수소 생산을 포함한 호혜적인 협력으로 시너지를 창출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선 우리 교육부와 말레이시아 고등교육부 간의 고등교육 협력 MOU가 체결됐는데요. 1980년대 초 마하티르 전 말레이시아 총리가 한국과 일본의 국가 발전을 배우자며 추진했던 대규모 인재 육성 정책인 동방정책을 계승하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양국은 공공 민간 분야 협력으로 학생과 언어 교류가 진행되고 직업기술 훈련 증진을 포함해 교육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 농업과 한랄식품 산업 등 상호 이해와 교류를 촉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내년도 에이펙 의장국이 됩니다. 정상회의는 내년도 10월에서 11월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에는 내년 1월에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을 포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전 세계 주요 정상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국은 2026년 에이펙 의장국에 도전하고 있어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한국을 찾는 상황에서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에이펙 정상회의의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내년도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역시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수임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양국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양국 간 연대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세안주도 메커니즘을 활용해 식량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등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분양권 매매 거래를 할 때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매도자 대신 부담하는 손필거래. 앞으로는 손필거래를 할 때 양도세 부과 기준에 대한 법 해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2억 원에 산 부동산을 1년 이상 보유했다가 17억 원에 매매하는 경우 매도자가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를 직접 낸다면 양도 차익은 5억 원. 이에 대한 세금은 3억 2,800만 원입니다. 이를 이른바 손필거래하는 경우 매수자가 매매가 17억 원에 양도세를 더한 금액의 분양권을 사고 매수자는 분양권의 매각 금액, 양도가액에 따른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되는 방식으로 계산법이 바뀝니다. 이 경우 매수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9억 6,6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손필거래를 할 경우 매수자의 금전적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바뀐 기준으로 인해 거래가액을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거래 우려가 있는 만큼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 여건의 변화로 1인 가구와 재택근무가 늘면서 직주 근접 수요가 증가했고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도 함께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말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을 둘 수 있게 허용했고 올해 2월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금지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바닥난방 제한 규제 폐지 방침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오피스텔 건축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이 금지돼 있다가 2006년 처음으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까지 허용됐습니다. 이어 2009년에는 85제곱미터 이하, 2021년에는 120제곱미터 이하까지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으로 120제곱미터 초과 면적까지 난방 설치를 허용하면서 바닥난방 면적 제한 규정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지난달 발표한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도 담겼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별도의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전용 면적을 계산할 때 기존 산정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용도 변경 과정에서 소유자의 추가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할인 행사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6일까지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 검사가 시행되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 직구 물량 속에서 불법 위해 식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된 기억력 개선, 면역력 강화 등의 효과를 내세운 제품 등을 중심으로 위험 성분이 포함됐는지 검사하고요. 용기에 표시된 성분명이 불분명하거나 위해 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제품은 통관을 즉시 보류할 예정입니다. 해외 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식품에 위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 직구 식품 올바로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